오토캐스트 이달입니다. 여기는 MAN의 버스데이 현장이고요. 오늘 버스데이를 하는 날이에요. 저 뒤에서 라이언스 시티라는 이제 새로운 도시의 버스를 런칭을 하는데, 이 버스를 저희가 오늘 살펴보고 시승도 해볼 계획입니다. 이 차가 우리나라에서는 시내버스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막 도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국산차하고 좀 가격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많이 타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러 가겠습니다. 자, 제 뒤에 있는 이 차 두 대가 바로 어제 그러니까 버스데이 나잇 행사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했고, 오늘 여기 전시하고 있는 MAN의 라이언스 시티라는 버스입니다. 31명이 탈 수 있는 일종의 저상버스 같은 형태고요. 디젤 모델이 있지만 CNG 모델도 만드는 차들이고요. 이쪽은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12m짜리 버스고요. 저쪽에는 뒤에 한 칸이 더 붙어 있는 굴절버스 형태의 버스예요. 유럽에서는 이런 형태의 시내버스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로 제네바 모터쇼에서도 프랑스에서 스위스를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서도 이런 버스들을 실제로 탔기도 했거든요. 이런 MAN의 버스들. MAN의 버스가 유럽에서는 일종의 프리미엄 브랜드에 속합니다. 버스 브랜드로 따지자면은 볼보, MAN, 다임러 이런 차들을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고 있고, 그보다 이제 좀 세컨 프리미엄이라고 이베코, 우리나라에 굴절 버스를 들여왔던 브랜드죠. 이베코 같은 회사들, 그다음에 스카니아 이런 차들이 꼽히고 있는데, 이제 이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도 이런 차들을 서로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 차들을 실제로 볼 수 있는데, 서울에서 김포를 오가는 노선에도 있고 2층 버스도 거기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시내를 도는 시티 투어에서도 이런 MAN의 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MAN의 라이언스 시티라는 버스고요. 이제 어제 버스데이 나잇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행사장에서 뭔가 좀 더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 차의 재원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최근에 유로6를 그대로 반영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길이는 12.2m, 폭은 2,550입니다. 이 폭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2,500까지 허용을 하는데 이 차가 폭이 2,550, 요만큼이 더 길어요, 옆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곧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 양 2.5cm를 양쪽에서 잘라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스페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3m 60이고요. 우리나라에 CNG가 들어오게 되면은 천장 위에 CNG 탱크를 얹게 되기 때문에 좀 더 높이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 차는 유로6 D15 엔진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D15 엔진이 기존보다 연비를 16% 정도 향상시킨 새로운 엔진이라고 합니다. 직렬 6기통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최고 출력은 330마력, 최대 토크는 1400Nm예요. 그리고 6단의 ZF 자동 변속기가 들어있고요. 이 자동 변속기하고 이 엔진하고 결합했을 때 굉장히 성능 향상이 있었다라고 어제 설명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시트는 31개가 들어가고요. 휠체어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은 32명이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에 서서 탄다라고 하면은 69명까지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MAN의 최근 버스들은 대부분 실내, 그다음에 실외 등을 LED로 가져가고 있어요. 안에를 LED 라이트를 사용을 했고, 앞에 헤드라이트나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 DRL도 LED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센서가 있어서 헤드라이트를 LED 라이트를 비치다가도 앞에 상향등을 켰다가 다시 앞차가 있으면은 내려간다던가 이런 기능이 있고, 와이퍼도 자동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와이퍼 자동인 게 그렇게 엄청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상업용 버스에서는 이게 흔치 않은 일이니까요. 자, 이 차는 12m의 문짝이 3개짜리 이렇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문짝 3개가 있다 보니까 시내버스 용도로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 추가되는 공간에 하루에 몇 명 정도만 더 태우면은
이게 손익계산이 한 10년 정도 운영하면은 남는다, 이런 계산을 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연비가 국산 버스에 비해서 한 10% 이상이 좋은데 이 차는 신모델이라서 16% 정도가 더 좋아졌으니까 뭐 국산 이제 시내버스들 모델들보다는 연비가 좀 더 많이 좋은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유로6로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연비 개선, 이산화탄소 배출 줄이는 거,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승객석을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의 버스들하고는 약간 다른 구조인데 MAN의 12m급 버스들은 다 이런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승객석이 그렇게 많진 않고 이렇게 휠체어석도 있고요. 우리나라 버스 중에 있는 것처럼 저상 버스에 있는 것처럼 서로 마주보는 좌석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도 이렇게 시내버스인 만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실내 천장을 보면은 시내버스에서 이런 조명들 굉장히 보기 힘들었는데 천장에 이런 LED 은은한 간접 조명을 사용을 하고 있네요. 독특한 디자인이죠. 자, 이제 운전석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버스들의 운전석은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짝이 있고요. 승객하고 운전자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이 아래에는 꽤 큰 적재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계단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운전사가 좀 더 높은 데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에는 이렇게 에어 서스펜션이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기능하고 1, 2, 3단에 저거는 냉각 통풍 시트인가 봐요. 그런 기능도 들어있네요. 이런 레버들이 굉장히 많아서 시트를 딱 맞게 조절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오디오하고 이제 내부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뒤에는 뒷좌석을 타고 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카메라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 거울이 있어서 실내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있네요. 운전석에 앉아서 살펴보면은 버스니까 이게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이렇게 누워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 아래쪽에, 시선의 아래쪽에 계기판들이 있는데 왼쪽에는 엔진의 전수가 있는데 버스인 만큼 여기 1000에서 여기가 700, 800, 1800 rpm 사이 정도가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이에서 변속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가운데에 있는 거는 폭스바겐 그룹의 다른 승용 모델들에서 보던 거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생겼어요. 그리고 각종 경고등이 밑에 들어오게 돼 있고 속도계가 있는데 제가 본 폭스바겐 그룹의 모든 차들 중에서 가장 낮은 속도가 최고 속도로 설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속 125km까지 여기 작게 적혀 있고 120km 맥스로 되어 있어요. 시내버스인 만큼 그렇게 달릴 일이 없겠죠. 이 왼쪽에는 공조 버튼들, 이 에어컨들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들어있고 여기는 배터리, 엔진 스타트 스톱이 여기 있어요. 키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엔진 스타트 스톱 이 버튼으로 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비상등과 와이프 워셔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실내에 불을 켜는 스위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왼쪽에 항상 저희가 버스 타면 궁금했는데 버스 기사분들 뭐 많이 누르거든요. 이런 것들 살펴보면 여기는 좌우 거울을 버스 거울이 전동식으로 조절이 되는 거였어요. 이거를 다른 버스들도 있는가? 사실 거울 조절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전동식으로 조절을 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앞에 열선, 그 다음에 뒷유리 열선 이런 버튼들이 있고 여기에는 주차 브레이크죠. 에어식의 주차 브레이크가 들어있고 뭐 여러 버튼들, 컵홀더도 있고요. 이 뒤에 USB도 있어서 여기다 뭐 충전을 하거나 음료수를 놓을 수도 있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오른쪽을 또 살펴보면은 여기에 변속기가 지금 들어있는데 여기 중립, 후진, 전진 이런 식으로 1, 2, 3, D 이런 식으로 변속기가 되어 있어요. 전자식 자동 변속기 ZF-6단을 사용하고 있는데 별다른 변속기를 또 다른 넣을 필요 없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버스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이런 버튼들이
들어있고요. 문을 열는 버튼들도 있어요. 이거는 문이 3개니까 1, 2, 3 이런 식으로 버스 버튼을 3개를 만들어서 넣어놨고요. 그리고 여기에 잠금 장치도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버스 운전석에서 앉아보니까 이 양쪽에 굉장히 넓은 사이드 미러가 있어서 굉장히 시야가 좋고요. 이쪽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살펴보면 거울이 굉장히 크고 넓어서 우리 눈에 보기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 디자인을 살펴보면 여기 앞부분에 MAN이라고 로고가 붙어 있죠. 이 로고가 붙어 있는 곳을 검정색으로 유지를 하고 그 위에 사자 모양의 엠블럼을 사용을 했고요. 또 오른쪽으로 가서 보면은 헤드라이트가 있고 여기 DRL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리고 이 헤드라이트 안에도 MAN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일부 승용차들에서도 예를 들면 뭐 제네시스 이런 데서 헤드라이트 안에 이런 글씨들을 사용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서도 그런 걸 볼 수 있네요. 이게 MAN의 최근 디자인 추세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버스 디자인이 뭐 큰 차이가 엄청나게 갑자기 나타나진 않지만 그래도 시내버스에서 이런 아이덴티티를 자기들은 이렇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지금 이 뒤에는 아마 이 차를 수리할 때 실제로 이 차 오늘 대부분이 버스의 실제 소유주, 구매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소유할 때 어떻게 할지 수리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옆에를 열어서 수리하는 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가 공장에서 연구소에서 시뮬레이팅 했던 그런 모습들이 여기 그대로 있네요. 여기 있는 이 엔진이 D15 유로6 엔진이 되겠고요. 이 왼쪽 위로 버스의 왼쪽으로 위에까지 이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어서 실내에서는 이 왼쪽 공간을 격벽으로 처리를 해서 막아놨었죠. 그거를 볼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 테일램프를 적용을 하면서 이게 어떤 승용차에서 보던 그런 테일램프하고 비슷한 형태인 구조인데 굉장히 밤에 밖에서 보면은 눈에 띄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저쪽 엔진룸이 있는 공간이 이렇게 실내에서 보면은 격벽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뭐가 들었나? 네. 여기에는 디젤 연료를 주입하는 연료 주입구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일부 승용차에 사용하듯이 캡이 없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쪽을 열어보면은 이쪽은 애드블루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유로6를 사용하면서 애드블루를 사용을 해서 연료 이산화탄소 배출을 맞춘 형태가 되겠고요. 타이어는 기본적으로 275에 70에 22.5인치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22인치가 뭐 승용차로 예를 들자면은 굉장히 럭셔리 뭐 SUV 같은 차들 예를 들면 뭐 레인지로버 같은 차 이런 차들에서 22에서 3인치 정도를 사용하는데 이 차는 22.5인치를 사용하면서 70 시리즈를 넣어서 굉장히 폭이 두껍죠. 폭이 두껍게 만들면서 버스에는 이런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MAN의 버스 라이온스 시티를 살펴봤고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하고 약간의 그 폭 차이를 제외한다면은 바로 들여올 수도 있는 그런 버스인데 사실 이 차를 다 자르고 재단을 해서 2,500에다가 맞춰서 가져오고 있다 보니까 단가도 높아지고 경쟁력이 좀 국내에서 떨어졌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규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가 섬나라처럼 이렇게 고립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게 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런 글로벌 기준의 차들을 좀 만나보고 타보면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조금 그런 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네요. 이런 것들이 좀 규제가 좀 완화된다거나 혹은 독점 시장을 열 수 있는 독점은 뭐 항상 독점은 안 좋은 거니까요. 열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좀 더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MAN의 신차 라이온스 시티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